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성과급을 두고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건데요. 노조가 더 이상 대화는 없다며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최후 수단인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먼저 우현기 기자입니다. 네, 오늘로 끝났습니다. 오늘 새벽 3시 삼성전자 노조 측은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중앙노동위는 성과급 상한을 연봉 50%로 유지하되 국내 업계 1위 달성 시 반도체 사업부에 특별 보상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노조 측은 퇴보했다며 거부한 겁니다. 노조 측은 파업이 끝날 때까지 추가 대화는 없다고 못 박으며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5개월 동안 교섭을 했는데 회사 안건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회사와 대화는 파업 종료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노조 측은 총파업에 5만 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실화되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정부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어떻게든 파업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파업 예고일 전까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정부는 지원할 생각이고요. 일각에선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긴급조정권은 정부가 30일 동안 파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으로 역대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건 4번뿐, 이번에 발동하면 21년 만입니다. 정부는 아직 대화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유례없는 반도체 총파업 위기에 몰린 사이 대만 언론들은 최대 경쟁사인 TSMC가 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 파업이 벌어지면 피해 규모가 수십조 원에 이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어서 장우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만의 한 경제방송, 삼성 사상 최대 파업, 대만 반도체 업체들은 반사 이익이란 제목이 눈에 띕니다. 韩国大罢工，我第一个想说，主台积电，如果你没有的话，你是不是让台积电更稳坐霸主的地位？ 또 다른 매체에선 주문 이동 가능성까지 거론합니다. 총파업이 고객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전망합니다. 대만 매체들이 자국 반도체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분석하며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실제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단순 추산 하루 1조 원, 수십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거라 전망합니다. 다시 재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30조 정도까지는 갈 것이라고 예측을. 미국 투자은행 JP모건도 인건비 증가와 생산 손실 등을 감안하면 최대 43조 원 규모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도체가 한국 전체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도 노조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임직원, 협력사, 그리고 국가경제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단체는 법원의 파업 금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우림입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장 한 곳부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노사가 지금 이틀 동안 대략 20시간 넘게 최종談判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이 반도체 직원 한 명이 3년 동안 성과급으로만 대략 26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추산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제 화면에도 보이시다시피 중앙노동위원회에 우현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우 기자,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까지 최종 타결이나 결렬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노조 측에서는 오후 8시 20분까지 조정안을 기다리겠다고 시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한을 넘겨서까지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정안이 제시돼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앞서 노조 측은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면서 상한 없이 지급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삼성 측은 영업이익의 10%, 그리고 특별 포상안을 제시하면서 제도화는 안 된다며 맞서왔습니다. 그런데 3시간 전쯤 노조 측이 회사가 아직도 영업이익 10%를 고수하고 있다며 중노위에 조정안을 요청했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만일 오늘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오는 21일로 예고한 노조 측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총파업을 진행하면 손실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선 정부가 파업을 한 달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 조정권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노위 앞에서 채널A 뉴스 우형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최종談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반도체 부문 직원 1명이 3년 동안 성과급 26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는데요. 파업이냐 극적 합의냐, 중앙노동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영기 기자, 결론은 아직인 거죠? 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회의는 현재까지 9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선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면서 오늘 오후 8시 20분까지 시한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아직도 영업이익 10%를 보수하고 있고, 그리고 비메모리는 또 챙겨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시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는 결렬로 알고. 일각에선 노조가 요구하는 15%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반도체 사업부 직원이 향후 3년간 성과급만 26억여 원을 받게 된다는 추산도 나왔는데요. 노조의 안대로 결정되면 업황에 큰 영향을 받는 반도체 사업 특성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적인데 유연성이 떨어지면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입니다. 또 다른 대기업과 IT 업계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중노위 앞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성과급 요구를 두고 삼성전자 노조가 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안전보호시설 유지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는 꼭 자리를 지켜달라고 삼성전자 회사 측이 노조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요구를 노조 측이 수용할지요? 먼저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게 뭐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향후 5년간 매년 6만 명씩 국내에서 고용을 하겠습니다. 네. 또 R&D도 포함해서 국내 시설 투자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성과 도대체 누가 가져가고 있습니까? 이재용 회장의 주식은 수십조 폭등했고 경영진은 수십억 보너스와 자사주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지분평가 얘기 엄청나게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과급이 좀 많이 달라. 아니 SK 하이닉스는 15% 영업이익에 준다는데 우린 10% 준다는데 우리도 더 달라라고 지금 노조가 주장을 하면서 이재용 회장 집 앞에 가서도 시위를 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박기태 변호사. 예. 그런데 지금 일단 삼성전자 회사 측에서 안전보호시설 유지 운영 공지문을 띄웠다고 합니다. 반도체 사업장의 특성상 유독성 가스와 화학물질 취급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운영하려면 법적 의무, 전체 직원의 5%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해야지만 이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반드시 남아서 일을 해야 되고요.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5%는 정상 업무해달라는 회사 부탁이 그렇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현재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서 이미 성과급을 몇 억씩 줬는데 그 이상을 바라는 거는 투자 여력을 축소시킬 수도 있고 주주에게도 이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주장 아니냐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노조 측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뭔지를 좀 이제 봐야 되는데요. 노조 측에서 단순히 이번에 돈을 많이 달라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회사 측에서도 이번에 돈을 많이 달라는 주장만 하는 거라면 오히려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조 측에서는 뭐냐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업이익의 15% 정도를 성과급으로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과급 상한제라 그래서 원래 연봉의 50%까지만 줄 수 있었거든요. 이 상한제를 폐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15%가 아니라
영업이익이라는 거예요. 원래 삼성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만큼 지급을 해왔습니다. 근데 노조에서는 하이닉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명확한 기준을 두고 이걸 토대로 성과급을 만들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5% 이상을 성과급으로 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여력을 고려를 해서 주는 것인데, 이거를 영업이익이 15%든 10%든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금액을 주는 게 얼마가 주느냐가 지금 계속 논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 큰 이익이 났을 때 이런 이익을 배분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다툼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정건희 대변인. 사실 뭐 노사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정리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나 일부 주주들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 파업을 예고하고 파업으로 이게 협박을 하면 이거 오히려 이제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냥 조용히 잘 마무리하면 될 것을 파업 예고하고 이재용 회장 집 앞까지 가겠다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더군요. 그렇죠. 기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경영진도 있고 노조원도 있고 주주도 있고, 최근에 노조가 파업했을 때 맞불 집회 성격으로 주주들이 가서 집회를 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연출됐잖아요. 저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도체 메가사이클, 슈퍼사이클을 넘어서 메가사이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누구나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는 사이클, 업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게 진행됩니다. 지금 수십 조의 이익을 낸다고 하지만 당장 4, 5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낼지 또는 손실을 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성과급을 노조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원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게 노조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한 금액이 아니에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전 단계에서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조도 한 발 양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노사 화합이 절실한 때입니다. 자,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과거에 삼성은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했었죠. 하지만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과거 이재용 회장이 노조 관련 발언을 했었죠. 자, 어제 있었던 노조와 두 목소리 함께 들어보죠. 투쟁!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설비 백업을 감안하면 하루 약 1조, 그리고 최소 20조에서 30조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노사 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회장님이 직접 밖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 임주현 변호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지금 노조의 여러 가지 주장 중에 가장 핵심이 성과급 40조 원. 이 계산법은 영업이익의 15%를 달라, 이 요구예요. 근데 보니까 2025년 주주배당금이 400만 명의 주주한테 11조 원 정도 갔었고, 연구개발, R&D 투자액이 37조니까 그보다 크다 이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적어도 15% 정도는 추가로 근로자들을 함께 이 일한 근로자들에게 배분해달라라는 것이 노사 측, 이 노조 측 주장의 핵심입니다. 거기다 덧붙여서요. 현재는 내가 아무리 회사가 잘 돼도 받을 수 있는 그 상한이 연봉의 몇 퍼센트 이렇게 그 상한선이 있었는데 그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만약 사측에서 제대로 책임감 있는 태도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라는 주장까지 덧붙이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호황 사이클과 맞물려서 삼성전자 연일 주가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막대한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이것이 정말로 쟁의행위로 이어진다면 반도체 설비 같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또 걱정하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측에서, 회사 측에서 아예
성과급을 주지 않겠다는 건 아니죠. 삼성에서 보니까 한 30조 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달라는 게 삼성전자 노조 측의 주장인 것 같은데 이게 현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경우에 꽤 많은 성과급을 준다 보니까 뭐 1억 한 사람당 10억 원이 넘을 것이다 내년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이러다가 다 하이닉스로 사람들 건너간다. 노조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노조 측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 SK 하이닉스에서는요, 얼마 전에 일단 막대한 영업이익의 일부를 직원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밝힌과 동시에 그 상한, 이 얼마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상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도 우리 역시도 이 상한을 폐지하지 않으면 수령할 수 있는 그 액수가 하이닉스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규모 이직 사태 발생하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양측이 좀 협상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 1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물론 직원들의 도움이 컸겠죠. 하지만 뿐만 아니라 정부의 반도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지금의 성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과를 이어가려면 양측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좀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런데 아까 초기업 노조위원장의 주장을 보면 진정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이재용 회장이 좀 나와서 협상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오너가 나와서 협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왜냐하면 다 담당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노사관계 담당하는 임원들이 있고 그다음 그 위에 부사장, 사장들이 있는데 그런데 무작정 이재용 회장 나오라고 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이게 바람직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 좋으면 그 과실을 구성원들과 직원들과 쉐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주인은 주주고요. 그다음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 경영진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경영진이 여기에다가 판단을 해서 그게 성공하면 대박이 나는 거고요. 그게 실패하면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 얼마나 많이 망했습니까? 도요타 빼고 굉장히 어려운 회사들 많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핸드폰 했을 때 뭐 노키아 이런 회사 순식간에 망했고요. 반도체도 사이클을 타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삼성전자 직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위화감을 주거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측에서 삼성전자 측에서 1인당 주겠다라고 하는 돈이 3억 8천만 원 이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연봉 3억 8천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를 망가뜨리겠다. 뭐 하루에 1조씩 손해가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누가 있겠는가? 저는요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사이클을 타는 거기 때문에 투자할 땐 투자를 해야 되고 참을 땐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과실이 나면 그걸 같이 쉐어하고 이래야 되는데 황금알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임주혜 변호사. 사실 보니까 하이닉스로 시작된 이 성과급 논쟁이 뭐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를 지역 화폐로 줘라. 뭐 이런 SNS 글이 있던데 이거는 무슨 맥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굉장히 막대한 영업 이익을 얻고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건 바람직하지만요. 사실 다른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국민들도 함께 좀 그 과실을 나눠야 되는 것 아니냐. 적어도 일정 비율 이상의 추가 성과급에 대해서는 차라리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해서 내수를 살리는 것이 어떻냐라는 주장이 새로 등장을 한 겁니다. 몇 억을 지역 화폐로 주면 전통시장 가서 참 쓰기가 몇십 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국민들이 어쨌든 함께 이룬 성과인데 이것을 직원 일부에게만 돌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또 부동산으로 흘러간다거나 성과급 받아서 집 사버리면 또 부동산값 올라간다. 그렇죠. 결국 모두와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취지인데 또 새롭게 요즘 이런 풍조가 있다고 해요. 예전에 의대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만을 또 꿈으로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이겠죠.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또 이런 큰 기업들이 다른 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투자 배분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현삼 원장 보시기에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절 또 이재명 정부도 노동자의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성과급 논란
어떻게 정부는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여러 가지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근로자의 역할도 충분히 평가할 만한 부분이기도 하죠. 앞서 경영진이 판단하든가 그런 부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진이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실제 실행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역할이라고 하겠죠. 근로자들이 그러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막대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삼성노조가 지금 40조 원 정도의 그런 성과급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미 삼성전자 사측에서는 30조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향되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수용하고 있거나 협상의 여지가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인 것이고요. 삼성 사측과 노조 측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접전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노사 협상이 잘 진행돼야겠습니다.